30여 년간 교육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비례대표가 된 김연아 의원. 서울의 교육, 경제, 문화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열정과 전문성으로 대변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연아 의원을 만나보자. 제2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등 서울시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오늘은 기술교육원 관련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다. 김연아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술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많이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대에 맞는 기술교육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4개 기술원에 들어간 예산이 한 230억으로 서울시 예산이 한 3분의 1이고 5천 명 이상이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취직기간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것도 지금 전화로 이렇게 조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인가요? 지금 재위탁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1년 전부터 좀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부터 지적했을 때부터 좀 합차를 가해서 정말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는 안을 왜 만들지 않으시고 지금에 와서 이 차선책을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냐는 거예요. 김 의원은 기술교육원에서 습득한 기술과 취업이 분절되지 않고 제대로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또한 기술교육원의 교사 선생님들의 그 기술 역량이 현재 변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난 이후에 취업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교육원은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개혁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 교육과 노동 시장과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라. 바로 그걸 주문한 거죠. 어린 시절 모범생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란 김연아 의원. 1986년 프랑스로 유학을 가 20여 년간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교육공학에 대해 공부했고 교단에도 섰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 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교육정책 간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 2014년에는 9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한다. 그녀는 한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대학 입시와 교육, 경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 선진교육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선진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 정책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며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를 아시아의 교육, 문화, 정보의 허브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아시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국제기구,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제 ODA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아시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리더하고 우리도 또 필요한 것을 지원받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허브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공유 촉진이라는 그런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일단 우리의 그런 정보 기술력과 다양한 그런 노하우를 이런 그 정보 기술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드해 갔으면 좋겠다. 교육 전문 비례의원으로서 서울시 교육 선진화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연아 의원.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사하며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등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다. 역사라는 것이 시민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역사 교육인데 그 어떤 그 정권이나 권력에 의한 그 지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는 다분히 권력에 의한 통치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인 그 증거예요.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보다는
검정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역사교육의 목표도 정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난 1월 19일 열린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금융센터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AIG와의 계약 과정에 절차적 적법성, 임대 기간, 임대 조건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 특위는 서울국제금융센터 조성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인 AI 측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 논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아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FTA 협약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리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해외 개발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소개 목표를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른바 먹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먹튀 방지 조례를 저희가 이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975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 비진학 청소년과 재취업 희망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3만여 명의 산업 인력이 양성됐다. 지금 기술교육원에 이제 부임하셔서 가장 큰 그 과제가 교육과정 변화하고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그 업그레이드. 네. 아쉬운 건 김연아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그동안 사실은 그 표준 훈련비라는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제 그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강사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맞춤형. 그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개 기술교육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직업교육과 취업이 분절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통합운영위원회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 딱 이제 폐과에서 남는 인력이 있으면 우리가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으면 하되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교육원과 인적 교류를 해서 그 문제를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같은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함께 연대해서 그 형태가 뭐 사회적 경제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이든 하여튼 그런 제3에 대한 체계 방식으로 조금 엮여서 함께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부기술교육원은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규과정에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등 총 9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직접 실습 현장을 방문했다. 기술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정도가 되면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이 병행해 이루어진다. 이곳은 조리외식학과 실습실. 식품과 영양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한식, 양식 생활요리와 전문요리 조리 기술을 배운다. 1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등 음식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다음으로 찾은 귀금속 장신구를 세공하는 주얼리 캐드 디자인 학과 실습실.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90년대부터 막 굉장히 세공 기술이 그때 많이 발전됐죠. 보석 이름을 맞추고 귀금속 보석 장신구 산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소품으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한 수요 인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수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뛰어난 손재주를 지닌 한국인의 기질과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귀금속 가공업체, 보석 감정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지금 열창이가 이렇게 김연아 의원은 학과별 현장 취재를 한 내용을 교육과정 개편에 참고하고자 한다. 현재
중부기술교육원 취업률은 2014년 재학생 기준으로 약 75% 내외로 높은 편이다. 그녀는 이런 교육이 취업, 창업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바로 제가 늘 지적했듯이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초중고 고등교육을 비롯한 그 대학 교육, 그다음 직업 교육 이것이 분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이 기술교육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따로 직업 따로가 아닌 교육과 직업을 함께 엮을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청년 실업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연구원을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이신가요?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서울시에서도 네 곳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희망하는 거는 정말 이곳을 팔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말 장소에 하나로 통합시켜야지 뭔가 크게 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네. 구로구에 있는 일반계 공립남녀공학 신도림고등학교. 지난 2009년 개교에 85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나한테 선생님이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 발전에 관심이 많은 김 의원은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유능한 필요로 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얘기 들으러 왔어요. 그녀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현재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해 마음껏 의견을 개진했다. 막막해요? 성적. 내가 이 시간에 이 내용을 공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 재학생을 위한 좀 배려가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대학 과정을 공부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네. 헬조선은 그녀는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미래 교육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정책 입안과 이행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서울시립대 또는 서울시가 이런 대학 입시라든지 혹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대학 입시고 교육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 혹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의원님이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고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지난해 6월 서울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근데 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뭐죠? 사회적 기업,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 네. 그다음에 마을 기업 이렇게 네. 사회적 경제 제 분야를 네.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네. 육성하는 일까지 같이. 네. 그러니까 지금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마을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가 함께 시너지를 내서 하는 활동이 이 돌봄 활동인데요. 서로 돌보. 네. 그녀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거 제가 조례에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네네. 공공기관이 네. 5% 이내로 네, 맞습니다. 사게끔 네, 맞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악구는 사회적 경제 특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동체 육아를 하고 있다. 마을의 아이를 같이 돌보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시작한 게 네. 일반 공동육아하고 다른 게 공동체 육아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2012년도부터 김 의원은 이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등 조례 재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시급하고 앞으로 해결될 부분이 지속적인 지원인 거죠. 지속적인 지원을 하되 이런 자생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지원 체계인 거죠. 하지만 아직 서울시가 이게 정책적으로 아직 그 체계화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지역별로 6개 지역을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는 제가 또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교재 개발을 하고 있다. 오늘은 중간 점검이 있는 날. 김연아 의원은 교육비례대표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경제 교재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17강이고요. 17강이면 한 강에 2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적 경제 교재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4년 8월. 20여 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수차례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단법인 CG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는 체인지 메이커로서 해볼 수 있는, 중학교도 물론 참여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 서로 공감하고 같은 목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원리를 배울 때, 뭘 배울 때 이렇게 분절분절해서 하는 이런 행동주의는 좀 많이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국가교육과정 수준의 활용도가 높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지필진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필진으로 참여하신 선생님들도요, 이 사회적 경제에 상당한 그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모이신 거고, 여러 가지 학교 업무와 함께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 또 이제 사회적 경제가 아직 어느 누구도 깊이 있는 그 이론적 기반을 갖춘 분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네,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는 좋아한다. 사실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풀이식으로 한 세계 시민 역량 지수 테스트거든요. 그 결과로 유형이 멀리 보는 기린형, 공감하는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파리 테러 사건 등 국경을 초월하는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거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 고민과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도와주는 입장이지. 특히 김 의원은 외국 학생들과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의 국제기숙사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학생들이 어떻게 유치할 거냐는 거죠. 와서 지금 거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유학생들과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함께 국제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문화도 서로 나누고, 네, 이런 기회가 되는 거죠. 서울을 아시아의 교육, 문화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김연아 의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녀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